자, 보자. 일단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으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를, 뭐,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윤재현 학생, 대학 들어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뭐 하고 싶어? 서연이가 CC래요. CC? 네. CC고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기현 학생, 대학 들어가면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생각 안 해봤어? 생각해봐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생각보다 있잖아.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것도 나중에 습관이 돼. 그래서 그냥 뱉어.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민규 뭐 하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민영이는 뭐 하고 싶어? 자취. 서연이는? 교환학생 하고 싶고. 경진은? PC방 가고 싶다고? 지금도 가잖아. 지금 안 가? 절제하고 있어? 확실히? 야, 민서는? 놀러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고. 무진이는? 자취하고 싶어? 부모님한테 전달해도 돼? 전달해도 돼? 집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지. 부모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진아는? 놀러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민서는? 술 마시고 싶어? 지금도 마시는데? 지금도 하잖아. 안 해? 확실히? 참고 있는 거야, 여전히? 계속해서 참아야 돼. 채원이는? 유튜버? 아, 유튜버 하고 싶다고? 그것도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다현이는? 자취하고 싶어? 다현이도 전달해도 되지? 대학에 이제 갈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지? 지원 동기.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 반복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 혹은 대학도 마찬가지.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미래의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평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까지 계속 골고루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애매모호한 발전 가능성이 결국에는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되는 거거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성장도 많이 한다. 혹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역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거든. 그래서 대학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기출 문제야, 실제로.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이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에 입학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공부를 이야기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네? 그지? 대학에 왜 가는 건데 놀러 가는 거 아닌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초점을 잘 잡아야 돼. 대학에 입학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정말 대학생이라는 신분, 대학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혹은 대학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빼고 성인으로서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지? 어차피 술은 대학에 입학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1월 1일 땡 하면 다 튀어나갈 거거든. 작년에도 보면은 1월 1일 되면 여기 불당동에 엄청 막 이제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쌤은 웬만하면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외출을 자제해. 만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공부 얘기가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학업 얘기를 좀 해보자, 학업.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 계획. 혹은 쉽게 질문하면, 우리 대학에 오면 뭘 가장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배우고 싶냐고 이제 질문을 할 거야. 거기서 술이요 이럴 순 없지, 그지? 그러니까
자, 학업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업 계획은 당연히 우리 아까 준비했던 것 중에 홈피에서 교과목 소개를 활용해야 돼. 그래서 뭐가 제일 배우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보통 뭐가 배우고 싶다 혹은 뭔가 하나를 설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열거법과 강조법을 동시에 써야 돼. 그래서 교과목을 이제 찾아서 1, 2학년 과목도 있겠지만 1, 2학년 과목은 좀 넘어가셔도 돼. 1, 2학년은 거의 기본 공통과 교양 과목들이 많아. 그래서 3, 4학년 과목 3, 4학년 과목을 좀 확인을 해주고 3, 4학년 과목을 A, B, C, D로 대표적인 과목을 좀 뽑아내야 돼. 대표적인 과목을 뽑아내는데 여기서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두 과목 전은 일반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두 과목 정도는 실습과 실험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열거를 했으니까 강조를 해줘야 돼.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자, 근데 이때 조금 이거를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 뭐를 좀 넣어주면 좋으냐면 고등학교 시절의 한계. 그러면 너네들이 배우고 싶은 게 되게 이제 돋보이기 시작을 해. 고등학교 때 실험 같은 거 솔직히 좀 잘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 그지? 해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마찬가지. 되게 이제 한계를 많이 느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상담을 하고, 혹은 어떤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지? 설문조사 같은 것도 기껏해야 우리 반 학생 몇 명, 우리 학교 학생 몇 명, 이거밖에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느꼈을 때, 이 한계를 내가 어떤 과목에서 특히 실현을 해보고 싶은지, 뭐 자동차, 자작자동차 만들기 대회가 있었어. 기껏해야 뭐겠어. 뭐 키트 사갖고 조립하는 정도였겠지, 그지? 근데 실제 대학교 가면 진짜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업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짜줘야 돼. 잘 짜주고 플러스 뭐까지? 홈피 교과목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어떤 특별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까지 추가를 좀 하자. 당연히 이건 진로 목표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자격증을 얘기를 하겠죠. 보통 이공계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이제 필수적일 거고, 그 밖에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이 완전히 필수인 이제 인문계열들은 사실은 없거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 과목, 뭐 티셋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경제 과목의 자격증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뭐는 좀 얘기하지 마냐면 언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말자. 뭐 예를 들면은 뭐 토익 950점, 토익 900점, 뭐 토플, 막 이런 얘기 있지. 중국어, HSK, 막 이런 거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커말.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보통 커말 자격증인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학업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 학업 계획은 역시 면접에서 힘을 발휘할 때 비중이 크지 않아. 이것도 결국 뭐야? 정보 싸움이야. 그래서 정보성 멘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 외적인 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학업 외적인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업 이외에 하고 싶은 거. 대학에서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어떤 필수적인 기사 자격증을 따고, 뭐, 아니면은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생각을 좀 잠깐 해볼게. 잠깐 이동해서. 쌤이 맨날 이 얘기를 해. 20세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고
25세가 되면 졸업을 하게 될 거고, 이때부터는 몇 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0세까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이제 하게 될 거다. 자, 근데 이 생각을 해봐봐. 대학은 입시라는 제도가 있어, 그지? 그래서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 정시를 보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 수시는 등급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용해서 이제 자소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할 거야. 그럼 여기를 생각해봐. 취업은 보통 뭘 갖고 하지?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대기업, 뭐 가고 싶은 이제 회사들이, 그 다음 공기업, 공단, 그리고 3번째가 취업. 취업이 아니라 공무원. 4번째가 창업. 자, 요런 정도가 이제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대기업, 공단, 공기업 공무원들은 1차적인 필기시험을 보지만 이 필기 붙었다고 해서 실제 취업 다 돼? 아니야. 이거는 완전 그냥 1단계 관문에 불과해. 실제로는 뭐야? 또 면접을 보고 또 시험을 봐야 돼. 여기서도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게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 이때 가면 결국엔 면접에서 똑같은 질문들을 받을 거야. 왜 지원했어요? 본인이 가진 역량은 뭡니까? 본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도전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 그러면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다 해줘야 돼. 팀워크, 리더십, 도전, 실패, 성공.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 쌓아야 된다고. 이게 뭐야? 요거랑 결부가 돼 있어야 돼, 결국에는. 자, 그럼 뭘 하면 쌤이 지금 얘기했던 도전, 실패, 성공, 팀워크, 열정, 리더십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야, 결국에는. 그지?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아주 가볍게 니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 여행. 여행 좋은데 이거 활용해야 돼. 단순한 휴양은 안 돼. 예를 들면은 필리핀의 뭐 보라카이의 무슨 섬에 가가지고 막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누워가지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 그거 아니야. 그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여행이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여행. 자기가 사회복지의 꿈이 있어. 그럼 스위스, 독일, 핀란드 이런 데 방문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봐야 돼. 항공, 기계에 관심 있어. 미국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보잉 공장을 방문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경영, 마케팅, 경제, 그럼 어디를 가야 돼? 미국의 월스트리트, 뉴욕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면 축제, 그럼 스페인의 무슨 축제를 직접 경험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견문을 확장할 수 있는 여행이 중요한 거지. 놀러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여행과 비슷한데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경험들이 있어. 성장. 예를 들면 국토대장정, 뭐 한라산, 백두산. 즉 무슨 얘기냐면 인내와 도전, 그리고 정복과 관련한 이런 류의 방문과 여행, 이런 것도 괜찮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부 말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동아리 활동 하고 싶지 않아, 그지? 동아리 활동. 근데 동아리는 실제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는 연합 동아리가 있고 학과에서만 하는 동아리가 있어.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좀 나오거든. 그래서 구체적인 명칭과 활동을 조사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무슨 동아리인지, 그게 뭐 바둑 동아리인지, 뭐 경영 마케팅 동아리인지, 교육 동아리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아리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어. 뭐 봉사도 동아리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봉사 동아리가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 여행도 여행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있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턴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 인턴 경험, 실습 경험. 여행과 비슷할 수 있는데 방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인턴은 뭔지 혹시 다 알고 있어? 들어봤어? 대학생 신분으로서 기업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해. 기업인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이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더 강력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공모전이야, 공모전. 그래서 공모전을 조사를 좀 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주최 기관,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 뭐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아니면 뭐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니면 대기업 삼성에서 지원하는, SK에서 지원하는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환경이냐, 마케팅이냐,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계층 해소를 위한 거냐, 경제냐, 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 방식. 그림을 그리는 건지, 아니 글을 쓰는 건지, 팀원들이 모여서 어플을 제작하는 건지, 뭐 포스터를 만드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모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공모전이 뭐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그래서 오늘 어플을 좀 하나 깔았으면 좋겠어. 구글 마켓이나 아니면은 앱스토어, 애플의 이제 앱스토어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 공모전이라고 쳐도 되는데, 싱굿 어플이 있어. 싱굿 공모전. 싱굿 공모전이라는 어플이 있어. 뭐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건 아니고 쌤이 봤을 때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어. 여기 들어가면 분야별, 일정별 해가지고 엄청 많아. 되게 많고, 심지어 공모전은 경험뿐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상이라고 하는 입상 실적이 생기고, 두 번째는 운이 좋으면은 상금도 챙길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챙길 수 있냐면 인맥이 생겨. 왜냐면 혼자 하는 것보단 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을 위한 무슨 어플 제작이잖아. 그러면은 5만 가지 학생들이 다 와.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심지어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막 다 모여서 팀을 이렇게 막 구성을 해주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공모전을 진행할 때는 그냥 야 해봐 이게 아니라 막 불러서 교육도 시켜줘. 심지어는 교육도 시켜주고 활동 인증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모전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고,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모전들의 주제가 뭐냐면, 물론 자기 기업, 사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방안이라고 해서 실제 그 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 활동이라고 해서 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 이거 해결을 해야 되거든. 모여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뭐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을 만드는 거야, 결국. 취업할 때 스펙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그 스펙이 단순히 좋은 학벌, 높은 토익 점수, 자격증 여부가 아니라 이 경험이 결국 여러분들 스펙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팀워크, 열정, 도전, 인내 등등의 인성적인 가치를 챙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인성적 가치를 키워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인성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어. 그래서 일석오조의 활동이 결국 공모전이고,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만 취업할 때 제일 좋은 경험이에요. 제일 좋은 경험. 제일 어필하기 좋은 경험. 그리고 더더욱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입사하고 싶어. 근데 현대자동차 공모전에서 대상 입상을 했어.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아,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근데 웬만한 대기업과 웬만한 공기업 이런 데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도 너무너무 유리하다. 공무원이 될 때도 마찬가지. 관계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7번째. 이쪽으로 와서 7번째가 SNS 활동이에요. 아까 채원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 되게 좋은 목표야, 사실.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뭐래? 유튜버, 그지? BJ, 스트리머, 유튜버, 그지? 인플루언서, 이런 거지? 유튜버 같은 거. 자, 근데 요거는 뭐 유튜버가 돼도 좋고, 뭐 BJ라고 표현해도 좋고, 스트리머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여기에는 대신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이 좀 표현이 돼야 돼. 뭐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이제 다국적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공공외교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넓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한중일 세 개의 국적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듣고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중국 혐오, 그지? 그 다음에 뭐 일본 혐오, 이런 의식들을 좀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나 아니면 취미 분야가 있을 거야. 뭐 수영, 난 수영이 취미고 특기인데 수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취미를 가지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혹은 이제 나의 전문성, 뭐 예를 들면 나는 막 만들기를 되게 잘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들을 다 이제 해서 해주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학공학과 혹은 생명공학과 이런 자연과학 플러스 공학 계열이 있어, 그지? 화공, 생공 같은 경우 실험이 되게 문제잖아, 그지? 실험. 그러면 교수님들이 허락하시는 하에 친구들과 혹은 선후배들과 모여서 실험 실습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고 싶다. 왜? 고등학교 때 그게 되게 한계였거든. 실험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같이 혹은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서 실험 실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찍어서 보여주게 된다면 아이들이 꿈을 갖는데 혹은 진로의식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SNS 활동을 기획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교수들이 어떻게 했어? 되게 좋게 볼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학업 계획은 대동소이해. 이 학생 학업 계획이랑 이 학생 학업 계획 크게 다르지 않아. 왜? 대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지? 근데 이 부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학생들은 니네 경쟁자 중에 없어. 너네만 할 수 있는 거 오늘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대학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요? 교환학생, 해외 유학, 언어, 막 자격증? 이런 데서 맴돌아. 아니면 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동아리? 막 이런 데서 맴돈단 말이야. 이거 두 개를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 이걸로 너네들이 합격을 보장할 수 있다.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좀 만들어봐. 6번과 7번을 통해서
잘 좀 설계를 해보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답안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꼭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봅시다. 다 배웠어, 한꺼번에. 자, 2회차 15번 보시면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해봐라. 아까 배웠잖아, 그지? 학업 계획.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나요? 자, 그럼 이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A, B, C, D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A, B, C, D를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D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러면서 풀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어필해주고 싶은 거는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은 직문직답하지 마라. 알겠지? 직문직답. 그게 무슨 얘기지? 뭐 배우고 싶어요? 창의적 공학 설계 배우고 싶습니다. 왜요? 아, 고등학교 때 한계를 느껴서요. 어떤 한계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방에 쭉 가는 거야. 알겠지? 한 방에 쭉.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방에 쭉 가는 거다. 자, 17번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배우고 싶은 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16번, 17번. 18번 마찬가지 똑같겠지. 그래서 다 같은 얘기가 된다. 자, 19번 그러면 교수님이 알아서 질문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학원 말고 공부 말고 또 대학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추상적으로 질문해.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었어. 그냥 학업과 비학업을 구분짓지 않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섞어줘야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 네. 저는 첫 번째로 학업적으로는 무슨 과목이 가장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짧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공부만이 아니라 저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공모전에 참가하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물어봤다. 뭐 하고 싶니? 라고 할 때는 학업과 비학업을 동시에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비중을 실어준다면 학업이야, 비학업이야? 얘기했잖아. 비학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지금. 학업이 아니야. 비학업적인 측면에서의 경험 설계를 이야기해라. 자, 그럼 20번 잠깐 건너뛰어서 21번.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었어. 이건 이제 또 특이하게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거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준비했다가 성공적인 대학생활 그럼 또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뭐야? 그거야. 학업적으로 어떻게 내가 끌고 갈 건지, 비학업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걸 잘 해내면 결국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이야, 결국.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마지막 22, 23.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요? 이것도 기출문제거든.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걸 교수님들이 알고 있다.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과 플러스 학원이라고 하는 사교육에 얽매여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쌤도 똑같아. 쌤도 학원이고 사교육이지만 너네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막 그 주입식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 자, 근데 이 얘기를 잠깐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자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왜 중요한가요는 경희대, 인하대, 그리고 한기대. 이 세 개는 너무너무 기출이야. 너무너무 기출.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 그냥 아예 대놓고 박아버렸어. 나머지 학교도 당연히 계속해서 나올 거야.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받고. 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능력. 중요한가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겠지. 왜 중요한가요? 항상 어려운 질문은 왜가 따라간다고 그랬어, 그지? 왜 중요해?
박지원 학생 왜 중요해? 대학에서요? 대학에서지. 시키는 사람은 따로 없고 음. 그 학생이 어떻게든 아무도 신경 안 써서 맞아. 시키는 사람이 없어. 시키는 사람이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땠어? 시간표 결정돼 있지. 활동 영역 한계가 있지. 시간 활용 역시 타인 의존적이지. 인적 네트워크, 인맥 역시 한계가 있어. 근데 대학교에 딱 올라가잖아? 시간표 스스로 짜야 돼. 내가 골라야 돼. 과목 막 골라서. 물론 지금 고등학교도 진로 과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은 좀 해놨어.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교 학점제라고 해. 대학교처럼. 그지? 고교 학점제. 근데 고교 학점제 너희들은 뭐야? 시범연도 1순위야. 그지? 1년차, 1년차. 그리고 2025년부터 이제 완전하게 자리 잡을 이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지. 근데 어찌됐건 시간표 스스로 짜야 돼. 활동 영역 한계 없어. 한계가 없어. 내가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술을 마실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를 놀러 갈지, 이런 영역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시간 활용, 타인 의존적이지 않아. 아무도 너네한테 잔소리 하지 않거든. 잔소리, 확인, 검증 하지 않아. 공부를 하든 말든. 너네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알아? 너네들이 앞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선배를 만나서 매일 술을 먹은 거야. 월요일인데 술 마시러 가. 야, 술 마시러 가. 아, 저 과제인데. 아, 과제 안 해도 돼. 막 술 마시러 가. 다음날 왔더니 또 이 선배가 술 마시러 가자. 또 수요일 됐더니 또 얘가 술 마시러 가지. 월, 화, 수, 목, 금을 다 마셨어. 시험 보러 딱 갔다? 남들은 다 잘 보고 나만 못 보는 거야. 그때가 제일 억울할 거야,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생겨, 실제로. 알고 봤더니 뭐냐면 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야. 나만 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아니야. 그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 아무도 검증하지 않으니까. 인맥 역시 마찬가지. 한계 없어. 동아리도 그렇고 학과 선배도 그렇고 혹은 학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공모전 같은 거 하면서 무한히 넓혀갈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다 누가 결정해야 돼? 혼자 결정해야 돼. 스스로. 혼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거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어쩔 수 없어. 야, 너 독서실 가서 왜 이렇게 일찍 와? 그러니까 눈치 봐서 어찌됐건 늦게 들어가는 거고. 나 학원 안 다닐래. 네가 공부도 못하는데 왜 학원 안 다녀? 억지로 또 다녀야 되고. 여태까지는 타인 의존적으로, 부모님 의존적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대학이 되면 그렇게, 대학교 가면 그렇게 안 해. 너네도 근데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뭔 줄 알아? 자취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바로 얘기한다? 근데 오늘 술 마시러 가는 건 얘기 안 한다, 이제. 엄마, 나 오늘 미팅 나갈까 말까?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잖아. 그지? 그건 안 물어보면서, 아, 돈이 좀, 이거는 물어볼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질적인 건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이 아니라 그럼 넌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린 어차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뭐야? 대학에 입학해서 뭐 할 거예요? 이 답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23번이 바로 학업적 계획과 플러스 비학업적 계획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실제로 같은 답변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면접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라. 근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라는 사실 어려운 표현이고 질문이 같은 맥락인지 다른 맥락인지 파악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같은 맥락인 거야. 대학 입학고 계획이 곧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면 어차피 우리가 96개, 100개의 면접 질문을 배우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100개의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개? 확 줄어. 30개만 있으면 100개를 답변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쌤이 가르쳐 줄 때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잘 활용을 하시고 20번 건너뛰었어. 20번 하고 2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나? 질문 없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설계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공모전 같은 거는 꼭 좀 찾아봐야 돼. 꼭 찾아보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잘 찾아보고 답변을 좀 잘 써서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